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의 메인 제목을 보시면 돼지열병 살처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중앙일보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기사가 아닙니다. 작년 기사죠. 2019년 9월 26일의 기사입니다. 매년 이맘때에 강원도 화천을 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겟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요. 그쪽 지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 돼지열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서 양성을 받은 돼지들 인근에 있는 농장에 있는 건강한 돼지들도 전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상당 부분 보상금으로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1년 내내 양돈 농가에서는 이렇게 져서 농사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러서 이제 수확하거나 이렇게 돼지들을 좀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코로나 이슈도 문제인데 여기에 돼지열병까지 또 휩쓰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슈의 시작은 우리 그 연휴 3일간의 초반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포탈을 좀 달궜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는 아직은 영향을 받거나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10월 12일인 내일은 아마 관련주들이 상당히 들썩거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관련 종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은 돼지열병 살처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양돈 농가들에 있어서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올해 또 역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렇게 돼지열병이 좀 확산이 됐죠. 중요한 것은 작년 말에 이제 100% 치사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실제로 확진을 받지 않은 돼지들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리고 나서 포탈이 좀 괜찮아졌다는 내용을 보고 내일 이슈가 크지 않겠다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화천 살처분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양성이 또 한 두 군데서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다 음성이지만 양성이 한 군데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축산시설이라든지 뭐 양돈 농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 우선은 이동 제한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을 가능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살처분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내일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치료제를 뭐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라기보다는 동물약품이라든지 혹은 동물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뭐 백신을 뭐 만드는 회사 예를 들면 그런 것들과 돼지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그 돼지 육류를 만약에 이렇게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값이 비싸지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육류로 어떤 것을 드실 만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는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대체 육류 관련된 주식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 대체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 그리고 수산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정리된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우진 BNG, 코미팜,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이글벳, 진바이오텍까지는 동물 의약품이라든지 뭐 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도 그렇고요. 진바이오텍은 소독이거든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유명하잖아요. 하림닭. 마니커 FNG도 역시 닭고기. CJ 시푸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가지고 상당히 올랐었는데 시푸드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월은
테마주의 달은 아닙니다. 10월은 엄연히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 발표가 잘 나고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를 테마주를 막 들어가서 하실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거래소 코스닥도 차트상으로 반전 추세를 이어가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를 곧 보여줄 것 같은 움직임이고요.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상승으로 최근에 다시 돌려내서 마감했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트럼프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부양책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이슈로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는 미국에서 상승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목요일날의 외인이 7,6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의 상승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테마주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테마주를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것은 최근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도 반드시 선별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스캘핑 전업 투자에 한해서, 그리고 스윙 이런 강하게 세게 갔던 종목들이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서 약간 슈팅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그런 방식들이 괜찮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ASF 돼지열병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참고하시고, 물론 이런 돼지열병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돼지열병이 확산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측으로 그냥 코로나처럼 세게 가겠지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고점 물리셔가지고 그냥 손실 보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동물 관련되어 있는 약품 제조 판매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진 BNG 얘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9종목이기 때문에 많아요. 동물 약품 제조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 지금 주지 않았습니다. 쭉 당겨 보면 어림 잡아서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때쯤 얘가 계속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라는 것은 저항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저항대죠, 그죠? 여기 돌파 못하는 게 다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대장이 어떤 놈이냐는 뭐 다 상한가 말아버리면 대장이 어떤 놈인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세게 가고 나서 이길,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에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고 누가 제일 고점에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대장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수급이 좀 들어오느냐, 기관과 막 외인이 들어와서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성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얘는 4,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서 만약에 세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 양봉입니다. 4,000원 이상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이번 이슈가 좀 세겠네, 센 이슈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100원이니까 30%를 해도 이게 30% 올라도 거의 4,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저항 라인이었던 이 4,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하고 그 윗구간에서 머물러야만 진짜 큰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이 정도 터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정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4,000원 위에서 막 움직임을 가진다 그러면 이거 좀 세게 가겠다 하고 조금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매동은 큰 게 없습니다만 외인이 그래도 꽤 순매수를 했네요. 그죠? 지켜보겠습니다. 기관은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기관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우선은 이런 상황이고요. 코미팜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친구는 동물용 백신과 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타 뭐 실적 관련해서 이슈에 있는 부분들, 실적이 어떤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선별적으로 대장주들에 한해서
우선 당장 월요일날 어떤 놈들이 슈팅이 나가는지 보고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후에 진짜 실적이 좀 나오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괜찮은 종목들을 한 번 더 선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미팜은 얘도 지금 이 302평선 장기 밑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시세 지금 전혀 못 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라인을 좀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을 발해서 얘가 지금 슈팅이 세게 나와도 우선은 지금 15,150원인데 한 18,000원 정도 라인까지 돌파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매물대가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다 매물대거든요. 이걸 돌파하면서 세게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코미팜 물론 관련 주기는 합니다만 18,000원 위에서 거래량 세게 터지면서 이 앞전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세게 터지면서 18,000원 600원 정도 이상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변동성 강한 이 라인대의 매물대를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매동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대절병 관련주가 이슈가 돼서 월요일 시장에서 세게 들어온다면 외인과 기관이 확 매수해준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고서는 코미팜도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지금 다른 종목들 전부 한번 종목 중 훑어보기죠. 어떤 이슈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밸류라든지 다른 테마에 엮여있는 거라든지는 설명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얘가 어쨌든 앞서서 이 지지가 되었던 라인인 이 라인들을 깨면서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든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 거래 터졌으니까 올라왔지만 여기서 다시 또 깼지 않습니까? 얘가 이거를 깨서 올라가야만 다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도 역시 동물 의약품이고요. 그래도 얘는 추세가 장기 평선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우상향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변동성 엄청납니다. 지금 4천은 꺾였다가 막 만원 올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이 정도 지켜주고요. 이 정도 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친구도 역시 종가 기준으로 지금 7,860원인데 최소한 9,300원 정도 이상으로 마감해주면 좀 세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거래량은 뭐 최소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쭉 당겨보면 역사적 지금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몇 번 나와서 여기가 최고점이었고 다시 밀리면서 다시 툭툭 쳐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 종목 중에서 차트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슈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얘가 여기서 이 9,300원 정도 윗구간에서 좀 놀아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고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라면 한번 제가 이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주식수가 한 1000만 주 정도 되네요. 주식수 많진 않고 유동 주식수가.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매출액은 뭐 100억 2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뭐 10억 정도, 뭐 그렇게 좋은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좀 뭐하네요. 매출이 너무 적어요. 그죠? 물론 바이오는 매출 가지고 가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섹터는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그 정도 매동 볼까요? 최근에 그래도 외인들이 좀 사주고 있고 기관이 하도 늘어요. 기관을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매동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보이고 그래도 외인들이 좀 사주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성미생물, 얘도 역시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쭉 당겨보면 얘는 앞서서 고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라인이 좀 이렇게 추세가 좀 빠지는 추세예요. 그죠? 그리고 장기평선도 보면은 현재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봉 세운 거 볼게요. 얘가 여기서 양봉을 좀 세웠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어떤 이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슈였나 볼까요? 자, 대성미생물
여기선 딱히 기사가 좀 없네요. 구제역 광우병 수혜 테마가 그냥 상승했었네요. 뭐 반짝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역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 기준은요, 이렇게 그동안에 저항이 됐던 라인을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머물러 주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8,000원 라인 돌파해줄 수 있냐? 지금 16,000원이니까 이 라인이 지금 막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 많은 테마들 중에서 이렇게 쫙 뽑아내면서 한번 가주냐, 거래량 터지면서, 예?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시세가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 죽더라도 얘한테 몰려가지고 한방 세게 이틀 정도 3일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놈이 대장인지를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선 추세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반짝 슈팅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상한가만 것 같거든요. 줄 때는 세게 좀 주는 놈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30% 그죠? 상한가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종목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관종에다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정보도 다 관종에 넣어야 됩니다만 드리면 될 것 같고, 요 라인대 요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18,000원 이상 2만원까지 종가 기준으로 한번 버텨주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동을 보면 여기도 웨인이 좀 들어주고 있네요. 다 요즘에 웨인이, 이 종목들은 찔끔찔끔 웨인이 좀 들어오네요. 그죠? 근데 뭐 금액이 순매수 금액이 뭐 1억인데 뭐 큰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글벳입니다. 자, 동물약품 제조 판매, 얘도 그런 이슈고요. 얘도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점을 좀 높여가는 움직임에 고점도 높여가는 움직임이라서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친구의 요 라인을 딱 보면 요 정도 라인이라고 될까요? 요 박스권 내에서 어쨌든 지난번에는 고점에서 밀렸던 부분들을 이번에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역사적으로 쫙 당겨보면 지금 거의 고점 라인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최고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슈를 가지고 한번 올릴까? 하고 올릴 수도 있는 움직임인 거죠. 어떤 종목들은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어떤 종목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테마더라도요, 여러분, 빠지는 거에서 충분히 빠졌으니까 들어가서 올린다, 요즘 그런 움직임 안 나오고, 가는 놈이 더 가고 더 간 놈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돌려보셔서 이거 추세가 상승 추세네 하는 종목들은 들어가셔서 뎁스 있게 한번 매출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 종목들의 투자를 꼭 하셔야 되겠다, 테마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차트도 우상향이고 매출도 좀 괜찮고 단기 순이익에 이러는 거 괜찮은 회사가 낫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테마를 하더라도 대장에, 그 대장들 중에서도 이왕이면 어닝 시즌이니까 괜히 엉뚱한 걸로 실적으로 그냥 뒤통수 맞아가지고 하락하는 것보다는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 선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8,740원에서 9,400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좀 다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평선 딱 지금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종가 기준입니다. 얘가 막 장중에 뻗었다가 윗꼬리 달고 이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거의 정도 돌파해줘야 된다. 만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해서 만약에 거래량도 터진다면 그러면 그때 땡큐죠.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참 희한한 게 그런 빵빵 터진 이슈들이 한 3-4개월에 한 번씩 나오네요, 이 종목은. 그죠? 재밌네요. 툭툭 터진 이슈들이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참 재밌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일정한 어떤 그 패턴도 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가 살처분 관련해서 이글벳이 거의 대장주였을 때 점으로 말았습니다. 점상으로 한 번, 두 번 가고 세 번째 저기였네요.
근데 그 점상의 시작이 지금 훨씬 높죠. 과연 점상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글벳 이 정도라면 한번 기업 정보 볼까요? 왜 안 뜨죠? 다시 한번 기업 정보. 주식수가 740만 주. 유동 주식수 적죠? 굉장히 적네요. 최근에 제가 라닉스 주식수 적은 거 본 거 이후로는 되게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자, 단기순이익 10억 정도. 아마 반기가 12억이니까 단순 곱하기 2에도 2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매출 201억, 영업이익 뭐 14억 정도. 뭐 쏘쏘합니다. 자,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네요. 충분히 좀 주무를 수 있는 회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식수 적고 뭐 아주 시적 최악이 아니고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글벳 작년에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동 뭐 외인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진바이오텍입니다. 진바이오텍은 이제 100% 자회사 중에서 다원케미칼이라고 있는데 그 다원케미칼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 종류의 소속된 소독제 중에서 5종류를 좀 가지고 있대요. 좀 복잡한데 어찌됐건 그런 이슈가 있다. (1차적으로) 이 정도 보고 2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이 매물대가 너무 많죠.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세게 올리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더라도 여기도 또 있고요. 지금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긴 했지만 이때 이 물량들 계속 쥐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 엄청나게 좀 물량대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앞서서 돌파 시도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물려있다가 또 뭐 손절하고 뭐 이런 물량들이 많으면요 그거를 소화하고 다시 올리는 게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돌파해야 될 구간을 확 돌파해버리고 위에 매물대가 없는 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주식수가 좀 작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뭐 단기순이익 이런 애들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테마로 잡아도 잡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5,900원이지만 어쨌든 5,0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얘가 이제는 요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7,000원 정도 6,700원 800원 이상으로 가려면 세게 좀 힘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베스트 관련주는 아니다. 여기서 몇 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개는 추세가 좀 빠지는 추세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상승 추세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얘도 뭐 매동이 그냥 그래요. 아직까지 뭐가 안 들어와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체 육류 관련주입니다. 우선은 하림, 유명하죠. 하림은 닭고기로. 역시 지금 보시면 2,5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저항은 3,000원 정도예요. 과연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마도 시장에서는 대체 육류 관련주와 동물 치료제 관련주가 병행해서 올라갈 텐데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 대신 하림은 매출이 괜찮아요. 그런데 단기순이익 안 좋군요. 지금 단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네요. 지금. 그죠? 이 정도는 몰랐는데 매출만 좋네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얘가 이 3,180원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동을 보면 매동에는 큰 이슈가 없죠. 주식수가 엄청 많은데, 얘 주식수가, 유동 주식수가 아까 4,300만 주 같던데, 예, 그죠? 430만 주가 아니고 4,360만 주인데 이렇게 매동이 별로네요. 아마 이번에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니코 FNG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작년에 이렇게 가고서 마니코 FNG가 저기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이것도 또 저기네요. 아프리카 대절병 때문에 가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라인대를 못 벗어나고 있죠. 지금 어쨌든 지지 라인은 형성이 됐고요. $7,900원? $8,000원? 그렇다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11,000원 정도 라인을 보고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동은 큰 이슈 없고요. 얘는 그럼 실적 어떤 거 좀 볼까요? 주식수가 적네요. 830만 주. 얘는 영업이 그래도 플러스네요.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주식수 적고. 하림도 하림인데 마니코 FNG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만원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CJ 시푸드입니다. 자, CJ 시푸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였어요. 얘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때의 그 이슈 때문에 갔었나 봅시다. 아프리카 대절병 때문에 간 것 같진 않아요. 수산물 관련해서 가긴 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 종목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이제 저항 라인은 딱 잡았죠. 앞서서 저항이 됐던 라인은 이게 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반등하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고, 매동을 보면 매동 자체는 뭐 외인들이 좀 사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900만 주고 재무제표는 뭐 플러스 정도. 근데 이게 뭐 닭고기처럼 이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미지수인데 한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되면서 여기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그 뭐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시장에서 뭐 획자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 얘도 움직인다면 얘도 움직인다면, 대체 66까지 움직인다면 어느정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이슈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대체 66 다음에 이제 사료 관련된 주식들도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CJC푸드는 어쨌든 뭐 깍두기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뭐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한 번에 보니까 지난 9월달에 한 번 치고 죽진 않았어요. 한 3일 이틀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가게 됐을 때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크고 증시자금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인자금 아니겠습니까? 개인자금이 지금 급격하게 물론 48조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좀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관종에 좀 넣으시고, 어떤 종목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괜찮겠느냐 판단해 보신다면, 특히 좀 단기 스윙으로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조금 뭐 좋진 않네요. 이런 날일수록 좀 쉬시면서 내일 주식시장 어떤 종목 괜찮을지 준비하시고 매매 나름대로 시나리오 세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